도쿄에 발을 디딘 수많은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도쿄는 이상하게 걸을수록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왜 그런지 명확한 이유는 모른 채 그저 도시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 탓이라며 무심히 넘겨버리죠. 여러분도 그 기분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른 아침 도쿄의 텅 빈 거리를 직접 발바닥으로 온전히 지탱하며 달려보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쿄는 단순히 경치가 예뻐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방문자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철저하게 고안된 거대한 기획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고쿄 앞에 신호 하나 없이 펼쳐진 평지. 멈출 이유가 없으니 몸이 저절로 앞으로 나갑니다. 아카사카의 언덕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르고 내려올 때 온몸이 풀리는 그 리듬, 그리고 400년 된 에도성 돌담 옆에 태연하게 서 있는 유리 마철루까지 뇌가 시간의 무게를 감지하는 순간 생각이 조용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도쿄의 구조 자체가 인간의 활동을 자극하는 정교한 틈을 일부러 심어놓은 결과물이었던 거죠. 도시가 내어준 이 틈새를 글로벌 자본과 감각을 쥔 괴물들이 결코 놓칠 리 없습니다. 아식스, 나이키, 그리고 온러닝 같은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스포츠 거인들이 하나같이 도쿄의 중심부에서 자신들만의 런클럽을 기획하고 운영하니까요. 이들이 도쿄를 선택한 건 경치 때문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 밀도로 달리는 인간의 몸을 설계해 놓은 도시 중 도쿄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들이 도쿄에서 벌이는 런클럽은 단순히 스포츠 용품을 홍보하기 위한 1차원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도쿄라는 도시의 인프라와 자신들의 브랜드를 결합해 러너들이 땀을 흘린 뒤 나 오늘 단순하게 운동만 한 게 아닌데? 라는 짜릿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뻔한 러닝 코스 리뷰를 넘어 도쿄라는 거대한 무대를 브랜드가 어떻게 자신들만의 생생한 콘텐츠로 활용하는지 온러닝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도쿄의 아침 거리를 달릴 때 그래서 내가 여기가 좋았구나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한 겹씩 벗겨보죠. 첫 번째는 히가시니온바시에서 출발해 고쿄를 한 바퀴 도는 약 13km 정도의 코스입니다. 니혼바시, 오테마치, 고쿄, 마루노우치, 야에스를 거쳐 다시 히가시니온바시로 돌아오는 코스죠. 출발지가 히가시니온바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고쿄와 1km 내외에 숙소가 있으면 어디서든 달리기 좋은 코스니까요. 저는 바쿠로 요코하마의 시탄 호스텔을 이용했기 때문에 히가시니온바시가 출발점이 됐을 뿐입니다. 출발 시간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입니다. 보통 2월이면 어둡고 차갑고 4월이면 선선한 공기와 함께 날이 서서히 밝아오는 편입니다. 이 시간을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이른 아침에 도쿄 도심을 달리며 도시 구조를 몸으로 익히는 데 있습니다. 도쿄는 서울보다 해가 일찍 뜨지만 상업시설 대부분은 10시에야 문을 열어요. 도쿄라는 도시의 리듬에 몸을 맞추는 시간이기도 하고 사람 없는 거리를 온전히 독점하는 기분도 있어서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출발 후 10분쯤 달리면 니혼바시가 나옵니다. 코레도 무로마치 테라스 근처인데요. 오테마치를 지나 미쓰이 부동산 오테마치원 빌딩 근처까지 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쿄입니다. 고쿄에 처음 발을 들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실 겁니다. 바닥이 다릅니다. 달리는 건 늘 하던 건데 뭔가 새롭습니다. 왼쪽엔 400년 된 에도성의 돌담, 불규칙하게 쌓인 거친 화강감, 이끼가 낀 해자, 그 위에 고인 물, 그 하나하나가 수백 년의 시간을 버텨온 흔적이죠. 이와 다르게 오른쪽엔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 마철루가 태연하게 서 있습니다. 이 두 풍경이 코스 내내 우리 눈에 꽂힙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생각이 조용해지는 그 감각, 뇌가 조용히 항복을 선언하는 순간이죠. 우리 뇌는 이 조합을 시간의 깊이로 읽는데 이걸 레이어드 타임스케이프라 부릅니다. 역사의 무게와 현대의 밀도가 동시에 한 사람을 압박하는 고쿄 코스, 도심 한복판에서 이 조합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도쿄만의 아우라를 원한다면 고쿄는 가장 좋은 첫 번째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오테마치원 앞에서 치도리 가우지 공원을 거쳐 사쿠라다몬으로 달렸기 때문에 사쿠라다몬이 고쿄 러닝의 끝이었는데요. 고쿄를 뛴 이후 고쿄 외원 방향으로 나와 마루노우치 빌딩을 지나 도쿄역 야에스 북쪽 출구를 거쳐 도쿄토치 빌딩 건설 현장을 지나 다시 히가시 니혼바시로 돌아왔습니다. 도쿄에는 러닝 코스가 많은데요. 저도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아식스, 나이키, 온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은 하나같이 고쿄 주변에서 런클럽을 운영할까요? 단순히 경치가 좋아서? 아닙니다. 도쿄의 도시 구조 자체가 러너들의 리듬을 설계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LSD 루트도 역시 고쿄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는 결이 다릅니다. 앞서 살펴본 길이 히가시 니혼바시에서 고쿄를 거쳐 도쿄역으로 돌아오는 루트였다면 이번엔 고쿄를 중심에 놓고 아카사카와 메이지 진구 가이엔까지 퍼져나가는 코스입니다. 도쿄 러너들 사이에서 쌈어소런이라 불리는 길이죠. 고쿄, 아카사카 별궁, 메이지 진구 가이엔을 잇는 약 20km, 도쿄의 서로 다른 시간대를 발로 잇는 코스입니다. 다만 아카사카 구간에 어필과 다운힐이 많고 경사도 있는 편이라 중급 러너에게 적합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고쿄 5km입니다. 에도시대 해자와 성문을 배경으로 신호등 없는 평지를 달리는 이 길은 역사의 무게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발을 들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신호가 없습니다.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리듬이 끊기지 않습니다. 뛰는 사람의 몸이 이 공간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죠. 고쿄 러닝 코스에는 세 가지 암묵적 에티켓이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 보행자 우선, 정숙, 강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의 러너가 매년 이곳을 달리면서도 질서는 자율적으로 유지됩니다. 고쿄라는 공간의 무게가 사람을 조용히 이끌고 있는 겁니다. 고쿄 주변엔 라핀의 러닝 스타일, 아식스 런 마루노우치 같은 런 스테이션들도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샤워와 짐 보관까지 가능한 이 공간들은 직장인이 퇴근 후 바로 달리고 씻을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런 스테이션들이 이곳을 무대로 삼는 건 경치 때문이 아니라 이미 러닝이 일상인 사람들이 모이는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공간과 문화가 합쳐진 결과죠. 고쿄를 한 바퀴 돌고 치도리 가우치 공원을 지나 사쿠라다몬 방향으로 내려오면 국회의사당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국회의사당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카사카 지역이 펼쳐집니다. 지오다선 아카사카역을 지나면 나이토 히로시가 설계한 토라야 아카사카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아카사카 별궁 구간의 시작입니다. 아카사카 별궁을 배경으로 달리는 이 3.3km는 고저차가 살아있는 언덕길입니다. 속도를 내기보다 경관을 흡수하는 구간이죠. 이 길을 달리다 보면 러닝 페이스가 아니라 풍경이 주도권을 쥐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쿄 구간이 내가 공간을 장악하는 느낌이었다면 아카사카는 공간이 나를 데리고 가는 느낌이죠. 다만 고저차가 높다 보니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카사카 별궁 바로 옆이 메이지 진구 가이엔 러닝 코스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길과 국립경기장 주변에 평탄한 1.3km, 바닥마다 1km 표시가 새겨져 있어 러닝 페이스를 체크하기 아주 좋습니다. 훈련지로서 이 정도 조건을 갖춘 도심 코스는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날 일정 때문에 아카사카 별궁까지만 달리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 23km가 넘더군요. 코스 자체는 약 20km이지만 숙소 왕복을 포함하면 23km 이상이 되는 셈입니다. 이 사모소러는 한 번에 완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다른 루트들과 조합하기 좋죠. 각 구간이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 달려도 매번 다른 도쿄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고쿄의 역사적 밀도, 아카사카의 경관과 언덕길, 그리고 메이지 진구 가이엔의 훈련 코스, 이 세 공간이 하나의 길로 연결될 때 몸은 도쿄의 시간층을 차례로 통과합니다. 달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 오늘 운동만 한 게 아닌데 이게 맞나? 그게 사모소런이 주는 매력이죠. 세 번째는 토요스 공원에서 시작하는 LSD 러닝 코스입니다. 2020 도쿄 올림픽 시설을 활용해 조성한 루트로 토요스 지역을 일주하는 약 8.5km 러닝 코스입니다. 레인보우 브리지, 도쿄만, 하루미까지 전부 조망할 수 있습니다.
토요스 공원 뒤쪽에도 러닝 코스가 있는데요. 접근하기가 다소 불편합니다. 가는 길이 중간에 끊겨 있다 보니 찾는데 번거로움이 상당하고 막상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코스가 끊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하루미 대교에서 시바우라 공업대학 토요스 캠퍼스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토요스까지 와서 굳이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도쿄 안에는 고쿄, 요요기 공원처럼 이미 검증된 코스가 충분히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달린다면 저는 토요스 쿠루리 공원 방향을 추천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만 뛰는 게 더 좋습니다. 블루보틀 커피 토요스 공원점에서 출발해 앞으로 직진하는 코스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도쿄에 익숙하지 않거나 숙소가 이 지역과 가깝지 않다면 반드시 넣어야 할 코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달리고 나면 후회는 없는 곳입니다. 이 루트의 가장 큰 특징은 평탄함입니다. 코스 전체가 일자로 쭉 펼쳐지다 보니 페이스 흐름을 유지하기에 좋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스미다강 코스가 있는데 스미다강은 중간에 길이 끊기는 구간이 많습니다. 토요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만큼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훈련 목적으로는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도쿄 임해 부도심 개발을 포함해 도쿄만의 개발 흐름과 스카이라인이 마루노우치 지구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에도 적합합니다. 토요스 쿠루리 공원의 바비큐 공간을 포함한 도시 재개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러닝보다 재개발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여러모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코스 도중 음수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물과 에너지젤은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땐 도쿄 마라톤을 앞두고 있다 보니 준비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바닷가 앞이라 바람이 센 편인데 그 때문에 평소보다 페이스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람에 몸이 밀리는 게 아주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바람이 세니까요. 만일 둘이나 셋이서 달린다면 슬립스트림 전략, 즉 러닝의 드래프팅 전략을 연습하기에도 좋은데요. 고쿄 회원처럼 다양한 러닝 훈련을 하기 좋은 곳이 바로 토요스 공원 러닝 코스입니다. 러닝화를 신고 땀 흘리며 달리는 일반적인 런클럽인 줄 알고 나갔는데 막상 가보니 달리기보다 나 혼자 매장을 통째로 전세내고 패션쇼를 벌이는 기묘한 쇼핑 경험을 먼저 제안받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보통 스포츠 브랜드의 러닝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페이스 유지에 집중하는 게 상식이죠. 저 역시 러닝화를 졸라매고 에너지젤과 아미노바이탈까지 미리 챙겨 먹고 갔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그 뻔한 공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아무런 방해 없는 극상의 쇼핑 경험을 시티런이라는 도심 질주와 융합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 런클럽은 무엇을 기획했길래 러너들이 운동화의 기술력이 아닌 브랜드가 제안하는 스타일과 태도 그 자체에 영혼을 빼앗겨버린 걸까요? 단순한 기능성 러닝화 브랜드를 넘어 러닝을 일상에서 가장 세련된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확장하며 전 세계의 새로운 브랜딩 교과서를 쓰고 있는 괴물, 바로 올러닝입니다. 그들은 뻔한 마케팅 문구보다는 내 일상에 완벽하게 스며드는 감성적 경험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자신들의 런클럽을 통해 차가울 정도로 완벽하게 도쿄의 한복판 긴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러닝은 런클럽을 단순한 운동 모임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 세계관으로 만들고 있죠. 집요하고 세밀하게 런클럽을 운영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날 참여한 런클럽 프로그램은 엑시트 헌트 코디네이트 배틀이었는데요. 이건 러닝이 아니라 브랜드를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일단 사람들을 각 색깔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팀을 다시 A와 B로 나눕니다. A팀은 30분간 주어진 지역을 달리면서 엑시트 사진을 찍습니다. 그동안 B팀은 30분 동안 온러닝 제품을 활용한
코디네이팅을 합니다. 이 두 점수를 합친 팀이 우승하는 거죠. 전반전에는 B팀 여성 멤버를 코디네이팅하고 후반전에는 A팀 남성 멤버를 코디네이팅하는 방식입니다. 온러닝 긴자점이 전 세계 러너들을 열광시키는 핵심 비결 중 하나는 일반 매장 소비자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분리된 비밀 공간을 숨겨두고 이를 브랜딩의 날카로운 덫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온러닝 긴자 매장의 지하 라커룸입니다. 평소 영업시간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 자체를 굳게 걸어 잠가놓는데요. 런클럽 때는 참여 멤버들에게 이 비밀의 문을 열어줍니다. 매장 문을 닫은 오후 8시 사람이 거의 빠져가던 온러닝 매장 앞을 찾아가 QR코드를 인증하고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참가자들은 대기줄 없이 매장을 독점하는 승리감과 함께 온러닝이라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었다는 묘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식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경쟁 브랜드의 익숙함을 통째로 지워버릴 만큼 오직 런클럽만을 위해 매장의 공간을 재기획하는 이들의 기획력은 정말 뛰어나죠. 특히 입구에서 QR 인증과 동시에 손목에 채워지는 팀 구분용 컬러 팔찌와 생수 한 병을 쥐고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는 순간 정교하고 메탈릭한 신발장과 라커룸의 비주얼이 우리의 이성을 단번에 열어젖혀버리죠.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테일의 하이라이트는 주력 모델인 클라우드 몬스터 3과 바람막이를 전면에 내세운 시착 서비스입니다. 비록 한정된 수량 탓에 러너들이 가장 먼저 옷을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을 벌이지만 다른 한편 온러닝 스태프들은 때때로 솔직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제품은 하이록스 같은 고강도 기능성에는 솔직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에서는 클라우드 몬스터 3을 신고 산을 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며 자신들 제품의 단점을 날것 그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브랜드가 자사 프로그램에서 우리 신발은 특정 종목에 좋지 않다. 그 단점을 스스로 말하는 것은 마케팅적으로 엄청난 리스크하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온러닝은 인정할 건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온러닝이 기획한 이 런클럽의 공기는 나이키, 아식스, 아디다스 같은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이 보여주는 수직적이고 치열한 레이스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끼리끼리 뭉치는 폐쇄적인 일반 러닝 크루의 뉘앙스도 아니죠. 이들의 진짜 목표는 러닝을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즉, 러닝을 생활 양식으로 정의하는 거죠. 특히 이날 진행된 코디네이팅 배틀은 순위나 기록에 목숨 거는 페이스 레이스를 걷어냈어요. 또한 평소보다 5에서 6배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음에도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뿜어냈는데요. 온러닝이 이 프로그램에서 진짜로 팔고 있는 건 고무창이 달린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라는 세계관을 내 몸의 감각으로 장악하는 VVIP 서사 그 자체입니다. 대낮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매장에서 유일한 주인공이 되는 순간 뇌는 최고급 쇼룸에 초대받은 듯한 해방감에 짜릿하게 마비되기 시작하죠. 실제로 스태프들이 지금이 바로 마음껏 입어보는 시착 찬스라고 외치며 공간의 텐션을 끌어올리기도 했으니까요. 일부 러너들은 매장에 걸린 바람막이와 러닝웨어를 보며 구글에 제미나이를 켜고 각자만의 커스텀 스타일링을 생성해서 팀원들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온러닝로 만드는 스타일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핵심이었죠. 각 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스타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온러닝 제품들을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 문법으로 재해석했으니까요. 즉, 엑시트 헌트, 코디네이트 배틀은 텅 빈 매장을 사람들이 온러닝을 놓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온러닝의 디테일을 세세하게 탐닉하고 제품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뇌리에 박아 넣게 되죠. 물건을 파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즐기게 만든 대가로 팬덤을 획득하는 것. 이것이 온러닝이 런클럽을 통해 만들고자 한 지독한 경험이죠. 그들은 단순히 신발을 신기고 달리게 하는 것을 넘어 커뮤니티를 융합해 매장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브랜딩 브리핑 룸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할 수 있죠. 즉, 온러닝이 보여준 이 침묵과 반전의 문법은 미래의 브랜드가 인간의 소비 문화를 어떻게 지배하고 침투하는지에 대해 묵직한 교훈을 던지더군요. 도쿄의 가장 트렌디한 패션, 성지인 캐스트리트를 걷다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요요기 공원에서 거친 산악 질주인 트레일 러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요요기 공원 바깥쪽에는 평지와 흙길을 넘나들며 도심 속 야생을 날 것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정교한 트레일 코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공원에서
무슨 트레일 러닝이냐며 콧방귀를 뀌기 쉽지만 대낮에 소음이 시작되기 전 모두가 잠든 이른 아침 캐스트리트 매장의 셔터를 은밀하게 올리고 시작되는 이 시원한 질주야말로 트레일 러닝을 일상의 힙한 라이프스타일 문법과 융합해 빌딩숲 한가운데서 흙먼지를 일으키게 만드는 온러닝만의 발칙한 기획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긴자점의 폐점 후 런클럽을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촉촉하고 시원한 공기가 자욱한 이른 아침의 캐스트리트와 요요기 공원을 자신들의 런웨이로 바꿔버리는 온러닝이 운영하는 온런클럽의 트레일 러닝 프로그램입니다. 온러닝은 브리핑 자체를 전체 프로그램의 묵직한 중심 핵으로 삼아 참가자들의 뇌리에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과 스토리를 먼저 이식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오늘 가도 좀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8시부터 오라고 하네요. 8시에 가면은 일단은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막 등록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8시까지 오라는 걸 보면은 11시 오픈이니까 아마 그 표를 줄 것 같은데, 확실히 5월달 오니까 도쿄에는 이런 꽃들이 많아요. 지금 온러닝 캐스트리트는 푸마 바로 앞에 있어서 하이록스 도쿄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같이 오면 좋습니다. 오전 8시 온러닝 캐스트리트 매장 앞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입니다. 온러닝 직원분들이 나오고 QR 인증을 합니다. 인증을 마친 러너들을 매장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날 신을 온러닝 제품을 고릅니다. 이어서 온러닝 직원분이 요요기 공원의 흙길 코스와 온러닝 신발 브리핑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날 브리핑의 중심에는 온러닝이 자랑하는 트레일 러닝화 클라우드 소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스콘필드와 긴자점에서 경험했던 클라우드 몬스터 사미 트레일 코스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직접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직원분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몬스터 3을 선택했고 직접 뛰어보고 나서야 그 추천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됐죠. 제가 도쿄 안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브랜드 프로그램 중 온러닝을 단연 최고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사 제품의 한계를 숨기기는커녕 투명하게 드러내는 이 정직함이 오히려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셈이죠. 온러닝이 왜 하필 토요일 이른 아침을 선택했는지는 요요기 공원으로 향하는 순간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라주쿠와 요요기 공원의 아침 공기 그 자체를 강력한 경험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아무리 이른 아침이라도 하라주쿠는 하라주쿠인지라 토요일 인파는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불어납니다. 온러닝은 이 번잡함이라는 환경적 제약마저 도시를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으로 비틀어버린 거죠. 요요기 공원에 도착하면 15분 이상 본격적인 트레일 러닝을 위한 워밍업을 시작합니다. 골반과 엉덩이, 무릎 근육을 집요하게 깨우며 평지 러닝과는 다르게 근육을 더 풀어주죠. 온러닝 캐스트리트점의 트레일 러닝은 총 2바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퀴는 코스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바닥의 흙 질감, 튀어나온 나무뿌리, 꺾어지는 경사도를 눈과 발바닥으로 세밀하게 익히며 신발의 착지, 메커니즘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이 단계는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라 대자연과 대화하는 명상에 가깝습니다. 요요기 공원을 여러 번 와본 저조차 도심 한복판에 이런 트레일 코스가 숨겨져 있었다니 라며 감탄했으니까요. 첫 바퀴가 끝난 후 스태프들이 경사면 착지법에 대한 원포인트 피드백을 꽂아 넣는 순간 현장은 순식간에 프로페셔널한 트레일 러닝 마스터 클래스로 변모합니다. 잠시 비는 시간조차 알뜰하게 활용하는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두 번째 바퀴입니다.
첫 바퀴의 탐색전을 끝내자마자 스태프들은 페이스별로 그룹을 재편하고 러너들은 첫 바퀴에서 머릿속에 새긴 경험을 바탕으로 진흙을 피하고 발목을 고정할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잡아냅니다. 처음에는 급격히 빨라진 속도에 숨이 가빠오지만 평지나 우레탄 트랙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트레일 특유의 짜릿한 도파민이 금방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온러닝은 초보자에게 부상과 피로의 위험이 따르는 트레일 러닝을 정교하게 계산된 프로그램 흐름을 통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카타르시스로 승화시켰죠. 뛰어난 브랜드란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유저가 자신의 한계를 깨부수는 전율의 순간을 선물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온러닝은 잘 알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바퀴를 마치면 다 함께 드림온을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고 매장으로 복귀합니다. 발걸음이 닿는 미세한 맥락까지 캔버스로 활용하는 온러닝의 디테일은 복귀 동선에서도 드러납니다. 올 때 지나쳤던 하라카도 앞대로가 아니라 하라카도 뒤쪽의 한적한 골목길을 통해 온러닝 매장으로 돌아가는데요. 도심 속 야생의 여운을 매장 문 앞까지 포장지째 배달하면서 동시에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까지 전하는 거죠. 매장에 도착하면 온러닝 직원분들이 초코크림 카레 등등 다양한 베이글을 나눠주시는데요. 격렬한 트레일 러닝 직후 육체가 가장 갈구하는 탄수화물 보충을 온러닝은 리테일 매장 안에서 가장 힙한 미식 경험으로 바꾸는 거죠. 운동 뒤에 먹는 빵과 물만큼 맛있는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더군요. 갓 구운 베이글의 달콤함이 온몸으로 퍼질 때 온러닝 직원분들은 언제나 사람이 많은 온러닝 매장을 대기 없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우선 입장 카드와 QR코드로 전송된 러닝 사진 링크를 동시에 쥐어줍니다. 온러닝의 런클럽이 제안하는 문법은 거창하거나 최첨단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게 아닙니다. 러닝 클래스라는 평범한 틀 안에 러너들이 목말라 하는 정보와 감각적인 콘텐츠를 정교하게 버무려 사람들이 제 발로 매장을 찾아오게 만들고 온러닝의 모든 철학을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 제품을 강조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제품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이는 이 역설적인 구조야말로 온러닝만의 관점이 만들어낸 가장 지독한 결과인 셈이죠. 고쿄의 신호등 없는 평지에서 내 몸이 저절로 앞으로 튕겨나가던 기묘한 감각. 아카사카의 언덕을 치고 오를 때 턱 끝까지 숨이 차오르다가도 내려올 때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던 리드미컬한 카타르시스는 우연이 아닙니다. 마천루와 해자가 교차하며 뿜어내는 광활한 웅장함, 셔터가 닫힌 온러닝 긴자점의 지하 비밀 공간으로 내려가던 순간의 묘한 특권의식, 그리고 요요기 공원의 거친 흙길 위에서 맞부딪힌 시원한 바람과 땀방울까지. 이 모든 감각은 저마다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도쿄라는 도시가 처음부터 인간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해 놓은 단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결과물이죠. 이 정교하게 깔린 도시의 판 위에서 온러닝은 1차원적으로 운동 하나 달리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뇌리에 박히는 지워지지 않을 감각을 팔았죠. 도시의 인프라를 완벽하게 이해한 브랜드가 우리의 몸과 이성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영리하고 기분 좋은 함정을 파놓은 셈입니다. 그 함정이 너무나 짜릿하고 달콤하기에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은 채 기꺼이 지갑을 열고 온러닝의 혈맹이 되는 겁니다. 도쿄의 아침 거리를 달릴 때 혹은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설계한 매혹적인 런클럽에 초대받아 발을 들일 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뇌를 향해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 몸과 마음이 느끼는 이 기분 좋은 감각은 과연 자연스럽게 생겨난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자본과 철학을 쥐고 정교하게 심어놓은 덫일까? 이 묵직한 의문이 머릿속을 강타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트랙 위를 달리는 단순한 러너의 단계를 넘어섭니다. 도시의 인프라와 거대 브랜드가 합작해 만든 무대 위에서 판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가장 냉철하고 능동적인 관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도쿄의 빌딩 숲과 숨겨진 흙길들을 온몸으로 질주하며 결국 도달한 질문의 종착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의 러닝 인프라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러닝의 기세가 여전히 대단한데요. 저는 운이 좋게도 도쿄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던 시기에 도쿄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도쿄에서 목격한 풍경은 도쿄의 러닝 인프라가 얼마나 촘촘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일본 관중들과 가족 단위로 찾아온 시민들, 저녁 세션까지 매진되는 상황을 보며 육상이 단순한 스포츠 관람을 넘어 일본인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립경기장 옆 부스에 즐비한 일본 기업 스폰서들의 면면이었는데요. 아식스 같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는 물론 포카리 스웨트, 세이코, 소니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과 함께 모리빌딩 같은 부동산 디벨로퍼까지 스폰서로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러닝과 육상이 스포츠 산업을 넘어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마케팅 플랫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죠. 국립경기장 앞에서 펼쳐진 다양한 부스들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과 러닝 커뮤니티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이벤트 현장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러닝 생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도쿄 러닝 문화를 짚어보면 도쿄 러닝 문화의 핵심은 개별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시너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러닝이 도시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다양한 산업과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토토파입니다. 2024년 봄에 신주쿠구 메이지 공원 안에 새로 오픈한 곳인데요. 일본 사우나 어워드 나슐랭 2024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토토켄하고 비슷하지만 보다 더 체계적인 곳이 바로 토토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토파 역시 사우나와 냉탕이 있어서 리커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처에 식당가와 스타벅스, 의류 매장, 잔디밭 및 영양과 의류 매장, 잔디밭에서 휴식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경기장 앞이다 보니 크루 활동에도 좋습니다. 일본 러닝 문화의 현주소가 모두 담겨있는 곳이 바로 토토파라고 할 수 있죠. 영업시간은 매일 11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입장 마감은 밤 10시예요. 여기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 수영복 착용도 안되고 음식물 반입도 안됩니다. 토토파 역시 런스테이션만 이용하는 경우와 사우나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러닝만 하려면 런스테이션 요금인 1100엔만 결제하면 됩니다. 3시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런스테이션 이용시 수건이 같이 제공되고요. 샤워시설 및 기본 설비도 좋습니다. 사우나까지 이용하려면 런스테이션 이용 후 사우나 요금을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우나는 1시간당 2198엔입니다. 토토파 같은 경우 러너스파크 도쿄라는 러닝 커뮤니티 공간에 포함된 곳인데요. 이곳에 가입하면 뉴밸런스 신발 렌탈을 포함해 토토파 요금 할인 후원 브랜드들의 이벤트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 응모가 가능합니다. 후원 기업으로는 뉴밸런스, 오츠카제약, 도쿄 타테모노, 가민이 있습니다. 토토파가 토토켄과 다른 점은 남녀의 컨셉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인데요. 남자층 같은 경우에는 좌뇌 우뇌 컨셉인데요. 좌실 사우나, 우실 사우나로 각각 사우나 공간을 나누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나실 사우나도 있어요. 음악은 대부분 로파이칠 음악입니다. 토토파의 특징은 압도적인 냉탕, 콜드 플러지인데요. 약 160c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깊은 냉탕이 있습니다. 전신을 완전히 담글 수 있어서 리커버리에 정말 좋은데요. 여전히 더운 도쿄에서 몸이 회복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토토파의 딥 콜드 플러지는 깊은 탕 안에서 근육을 움직이면서 리커버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 몸이 짜릿짜릿하더군요. 딥 콜드 플러지 탕을 나오면 16도 정도의 냉탕이 눈앞에 있어요. 이런 부분은 토토켄하고 또 다르더군요. 참고로 토토파의 냉탕은 10도, 16도 두 개입니다. 여자층은 허브 스팀이랑 셀프 로우류, 심신 디톡스용 공간들로 되어 있습니다. 토토파 안에는 러닝 스테이션하고 미니멀 피트니스 존이 있어서 운동과 사우나 둘 다 할 수 있는데요. 에어사이클도 있습니다. 또한 리프레쉬 라운지에는 데카비타 C에서부터 논 알콜 맥주까지 마실 수 있는데요. 토토파에서는 러닝, 사우나, 의류, 리커버리, 논 알콜 맥주 등등 일본 내 다양한 트렌드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데카비타 C가 정말 맛있더군요. 청량감이 너무 좋아서 입안이 얼얼할 정도예요. 토토파가 이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이곳을 만든 도쿄 타테모노 그룹 때문인데요. 이들은 1999년부터 목욕탕 체인 오후로노 오사마를 운영해 온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형 스파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이를 위해 사우나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온 TTNA에게 기획을 맡겼습니다. 수많은 사우나를 만들어온 이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담아 토토파를 감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명도 좌뇌 쪽은 푸른빛, 우뇌 쪽은 따뜻한 빛으로 되어 있고 라운지웨어나 굿즈들도 정말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토토파에서는 18가지 토토이라고 해서 깊은 회복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기반은 누구나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사우나하고 목욕 조합들을 만들 수 있죠. 저 같은 경우 냉탕과 사우나 조합으로 근육 회복에 집중했죠. 이 같은 자신만의 조합은 일상에서 정말 깊게 쉬고 재충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러닝과 연결해 러닝, 리커버리가 지속적으로 순환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토대가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죠. 러닝 코스 같은 경우에는 국립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데요. 국립경기장을 도는 1점, 2km 코스, 메이지 신궁외원 성덕기념관 코스, 하라주쿠역까지 포함한 5km 코스 등 토토파에서 추천하는 러닝 코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이지 신궁외원에서 시작해서 아카사카, 도쿄 시내까지 연결할 수
수도 있고요. 실제로 러닝을 하는 크루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곳을 2번 방문했는데요. 처음에는 토토파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첫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후 블루프론트 시바우라와 아자부다이 힐즈를 거쳐서 곧바로 이곳에 왔는데요. 블루프론트에서 간단하게 얼박사만 먹어서 러닝 전에 모리가와의 IN 에너지 젤리를 먹고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신궁 외원을 한 바퀴 뛰고 그 다음에 국립경기장 한 바퀴를 뛰는 코스로 했어요. 국립경기장을 주변을 뛰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방문한 주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어서 경기장 벽마다 관련 사진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하게 러닝을 즐기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이 특히 많더라고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날에 이곳에는 도쿄 포워드 2025라는 행사도 열리고 있었는데요. 도쿄 포워드 2025년은 2025년 도쿄에서 개최되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데플림픽을 기념해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시 브랜딩 및 축제 프로젝트입니다. 이 행사는 도쿄도의 공식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문화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콘텐츠 등으로 도쿄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포용, 다양성, 미래지향을 주요 테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어서 관련 이벤트, 토크쇼, 퍼포먼스, 키친카, 스포츠 체험 및 로컬 식문화 홍보를 하고 있었고요. 스포츠 체험 및 여기에 세계 육상 대회 스폰서인 아식스, 포카리 스웨트, 소니, 샤론파스, 세이코의 부스도 있었습니다. 경기장 및 도시 내 주요 공간에서 특별 전시, 아티스트 라이브, 시민 참여형 퍼포먼스를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된 장소 중 한 곳이 토토파 앞이었고요. 토토파는 러닝 이후 러닝이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러닝 문화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공간 중 하나인데요. 토토파를 통해 도쿄에서는 러닝 그 이후만을 생각하는 걸 넘어서 러닝이 생활체육의 기반이자 육상 인프라라는 점, 동시에 커뮤니티와 러닝 후 리커버리와 영양은 물론 이걸 의식 주단 위에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보러 간 날은 400m 곱하기 4 혼성 계주 경기에 예선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일본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결승에 진출하더군요. 최근 한국도 4 곱하기 100m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 우상혁 선수가 이번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높이 뛰기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죠. 일본의 인프라 및 생활체육으로서의 탄탄함은 확실히 배울 게 많습니다. 토토파는 이러한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요. 러닝 이후에 리커버리를 더 크게 확장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곳이 바로 토토파입니다. 이런 면에서 도쿄에서 러닝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토파의 모습을 보면 한국 러닝 문화도 크게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모시콤을 통한 도쿄 내 러닝 전문 체육관 프로그램 참가입니다. 도쿄에서 다양한 러닝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모시콤이 필수입니다. 아식스의 프로그램도 이곳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하죠. 제가 이번에 신청한 내추럴 앤 베이직 런짐의 12주주 마라톤 코스인데요. 5시간 4시간 45분, 4시간 30분대를 목표로 하는 클래스였습니다. 장기 프로그램이지만 12주 과정 중 1회 체험할 수 있는 단발 수강권도 판매해서 1,500엔을 지불하고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러닝만 중심으로 가르치는 이제 체육관 클래스를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집결 장소는 지오다선 니주바심의 6번 출구였는데요. 이게 뭔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맞습니다. 역시나 아식스런 도쿄 마루노우치의 스피드러닝 코스를 들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추럴 앤 베이직 런짐은 훈련 방식이 다를 것 같아서 흥미로웠죠. 고쿄 외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 보니 인터벌 훈련이라서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OK 긴자에서 구입한 아미노바이탈 오로나민C를 제로사이다와 합쳐서 마시고 미리 준비했죠. 실제 훈련에서 아식스 프로그램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고쿄 외원 지역이지만 아식스는 내부 코스를, 이곳은 외원 바깥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더 큰 차이는 훈련 방식이었는데요. 아식스는 1km를 뛰고 휴식 뒤 다시 뛰었다면 이곳은 그 방식이 아니었는데요. 1.6km 코스를 2개로 나눠서 뛰는데요. 800m는 4분대 페이스로, 나머지 800m는 조깅 페이스로 뛰는 방식으로 총 5바퀴를 뜁니다. 마지막 랩입니다. 마지막. 여기에 맨 처음 다같이 워밍업 한 바퀴를 포함해 총 6바퀴를 완주했습니다. 물론 처음 30분간 워밍업과 기본 자세를 배운 후 워밍업 러닝 시 800m 지점에 콘을 설치해 페이스를 구분했죠. 또한 코치님이 자전거로 순회하며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터벌로 속도 향상을 추구하는 그룹과 장거리를 위한 체력 향상에 집중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목표에 맞는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경을 천천히.
도쿄 여름 더위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 진행해서 엄청 덥지는 않았는데요. 고쿄 회원 쪽이 상당히 어두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수업에 참가한 분들은 외국인인 저를 신기해하며 말을 많이 걸어주셨는데요. 한국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모두 닭 한 마리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한국 여행하는 일본인들에게 닭 한 마리와 치맥이 국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화적 관심사 공유가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작점이 되더라고요. 더 흥미로웠던 것은 하이록스 홍콩, 요코하마 참가 경험이 있는 분이 제 하이록스 저지 티셔츠를 보고 바로 알아보신 점이었습니다. 오사카성에서도 하이록스 제품을 입고 있으니 유럽, 영미권 사람들이 하이록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이를 통해 스포츠, 특히 러닝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는 공통 관심사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본어를 더 배워서 또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내보면 러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더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세 번째는 런스테이션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앞에서 살펴본 내추럴 앤 베이직 런 짐과도 이어집니다. 내추럴 앤 베이직 런 짐의 수업을 들을 때 저는 가방에 짐이 많아서 지오다선 니주바시마역에서 가까운 라피네 러닝 스타일 네오점을 이용했는데요.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 지하 1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았죠. 수업이 있던 7시 30분은 직장인들이 퇴근 시간대이기도 한데요. 이미 오후 6시부터 고쿄에서 뛰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여기가 딱 고쿄와는 다르게 여기도 이제 러닝 그냥 하는 데네. 여기 고쿄 외원 여기. 이건 라피네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대에 가보니 라피네의 다양한 규모의 러닝 크루들이 몰려들더군요. 라피네 러닝 스타일 네오점은 오테마치원점보다 타르 실은 작은 편인데요. 하지만 동선 자체는 네오점이 오테마치원점보다 더 좋더군요. 하지만 네오점은 입구가 오테마치점보다 훨씬 밝고 공간도 넓어서 많은 이용자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서 좋더군요. 라피네에서는 나이키 신발만을 빌려주는데요. 줌플라이, 알파플라이, 보메로, 스트럭션 등이 있었습니다. 알파플라이를 못 찾아서 줌플라이를 신었는데 알고 보니 아래쪽에 있어서 제가 못 본 거였습니다. 조금은 아쉽더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이키가 잘 맞지 않아서 나이키는 러닝 화구인 목록에서 빼버린 상태입니다. 실제로 오사카에서 신어본 아식스 메타스피드가 평발인 저에게는 훨씬 맞았거든요. 런스테이션을 선택할 때는 이런 장비 호환성도 미리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쿄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고쿄 회원에서 뛰면서 다양한 크루들의 훈련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일본 러닝 문화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페이스 훈련하는 크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문적인 장비보다는 꾸준히 더 잘 뛰고 즐기려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더군요. 둘째, 코스가 다소 좁음에도 불구하고 3분대 페이스로 훈련하는 크루들과 조깅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하며 양보하는 배려 문화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질서의식과 배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합의라고 보는데요. 라피네 같은 런스테이션 시설이 곳곳에 있어서 언제든 부담 없이 뛸 수 있는 인프라가 이런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의 런스테이션은 호스텔 안에도 있을 정도니까요. 네 번째는 OK 디스카운트 긴자점입니다. 런트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러닝 코스도 러닝화도 아니에요. 물론 숙소 위치, 신발 선택, 코스 선정, 대회 참가도 중요하지만 제 경험상 가장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러닝에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 보충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평소 먹던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컨디션 난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여행지에 가면 긴장하는 면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런트립은 전지 훈련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뛰면서 도시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일본은 러닝 관련 제품이 발달해서 포카리 스웨트, 아미노바이탈 같은 우수한 제품들이 많지만 관광객이 이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생각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저는 도쿄에서 이 문제를 OK 긴자에서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곳에서 오사카에서 사용한 분량까지 다 구입했습니다. 또한 러닝을 위한 기능성 식품을 사면서 도시락이나 간식거리도 같이 구입할 수 있고요. 게다가 여기가 면세도 되거든요. OK 긴자는 리포비탄부터 각종 에너지 드링크, 전해질 보충제, 모리가와의 IN 에너지 젤리, 아미노바이탈 에너지 젤리, 각종 파스까지 러닝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데요. 오로나민 씨와 포카리를 사서 오로포나 같은 나만의 조합도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아쿠아리우스와 포카리 스웨트를 가루 형태로 판매합니다. 이걸 구입하면 그때마다 음료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루를 사용하다 보니 농도 조절도 가능하니까요. 또한 OK 긴자는 유니클로 도쿄 지하에 있어서 공항 도착 후 바로 들러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접근성도 큰 장점이죠. 유니클로까지 생각하면 원스톱이고요. 쿠라스시도 있어서 러닝 후 해산물로 탄단지 보충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미노바이탈과 에너지 젤리의 조합은 인터
인터벌 훈련에서 정말 효과적이었고요. 도쿄 러닝을 계획하신다면 이런 보충제 구입 전략도 미리 세워두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쿄의 러닝 문화는 개별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성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도쿄 러닝 문화가 러닝이 끝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도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토파에서의 리커버리와 인프라, 모시콤을 통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참가, 라피네의 접근성 높은 런스테이션 서비스와 연결된 촘촘한 러너들과 크루들, 그리고 오케이 긴자에서의 원스톱 기능성 식품 구매까지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러너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프라가 단순한 상업적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문화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고쿄회원에서 관찰한 배려 문화, 다양한 페이스의 러너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러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소통은 오랜 시간 축적된 성숙한 러닝 문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도쿄에서 러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도시개발, 기업 브랜딩,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을 연결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토토파 앞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관련 행사처럼 러닝과 스포츠가 도시 정체성과 글로벌 브랜딩 전략의 일부에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의 러닝 코스들을 어떻게 하면 더 디테일하게 즐길 수 있을지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실 런트립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런트립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 런트립은 러닝과 트립을 합친 말로 여행지에서 뛰면서 그 도시를 경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시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마라톤이나 러닝 대회를 넣어서 가는 걸까? 그렇다고 해도 마라톤이나 하이록스 같은 레이스는 런트립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여행 중에 운동을 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더라고요. 특히 도쿄는 런트립하기에 정말 좋은 도시 중 하나죠. 일단 러닝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각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코스들이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죠. 무엇보다 도쿄 런트립을 제대로 즐기려면 단순히 뛰기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어디에 숙소를 잡을지, 도쿄 날씨 어떻게 대비할지, 아침에는 아주 맑았는데 오후에는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니까요. 각 코스별로 어떤 루트로 뛸지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쿠라마에를 거점으로 누이 호스텔과 포커스 쿠라마에 두 곳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기로 했는데요. 스미다강에서 아사쿠사까지 이어지는 코스부터 쿠라마에서 킨시 공원까지의 리커버리 러닝, 그리고 우에노 공원을 중심으로 한 러닝까지, 러닝과 도쿄 여행도 제대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소개한 러닝 코스들은 이번에는 제외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스미다강 러닝 코스입니다. 스미다강 러닝 코스는 직선 코스로 정말 좋은데요. 스미다강의 독특한 풍경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도쿄에서 유명한 러닝 코스는 고쿄, 요요기 공원, 신주쿠겐, 메구로강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많습니다. 스미다강도 엄청 유명한 코스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스미다강은 기존 러닝 코스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스미다강이 강에서 바다로 가는 구간이다 보니 파도 같은 출렁임도 있고 신칸센이 지나가는 다리, 물냄새 등이 고쿄, 요요기 공원 같은 곳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한강, 중랑천, 도림천과도 달라요. 이런 특별한 코스를 제대로 즐기려면 숙소 선택이 중요한데요. 스미다강 코스 자체가 아사쿠사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숙소를 스미다강 러닝 코스와 바로 연결된 누이 호스텔로 잡았습니다. 누이 호스텔은 시탄 호스텔에서 운영하는 백패커스 그룹의 호스텔이자 디자인 호스텔로 유명한 곳인데요. 스미다강 러닝 코스 바로 옆이라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숙소에서 이렇게 바로 나오면은 스미다강 러닝가 나옵니다. 아침 한 7시쯤 됐는데 보통 제가 정보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간간히 이렇게 넣어주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바로 스미다강 러닝 코스예요. 보통 일본에 보면은 이런 젤리류, 이런 젤리 에너지 제품이 젤리로 많이 나와서 좀 먹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이번 도쿄 방문 때 런스테이션의 기능까지 파악하기 위해 쿠라마에서 숙소를 두 곳 잡았는데요. 누이는 스미다강 코스의 장점을, 포커스 쿠라마에는 센소지와 우에노 시티런의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이 같은 경우는 호스텔 내 냉장고에 얼음이 있다 보니 얼박사, 오로포 혹은 얼음 씹어먹기로 신체 온도를 낮추고 러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이는 작은 욕조가 있는 샤워장이 있어서 냉수욕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스미다강 러닝 코스는 이렇게 하면 괜찮은 러닝 루트가 만들어집니다. 누이 호스텔에서 시작해서 스미다강을 따라 달리면 끝입니다. 스미다강 러닝 코스가 스미다 공원에서 끝나는데요. 여기가 아사쿠사 센소지 근처입니다. 스미다강 공원으로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건너 계속 가면 센소지가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직진하면 푸글렌 아사쿠사가 나오는데요. 센소지에 들러서 둘러보는 것도 좋고요. 아침 8시 정도이다 보니 사람들도 적은 편이에요. 오픈 시간은 아침 8시입니다. 아침 8시 정도에 맞춰가면 기다리는 것 없이 시원한 카페 안에서 몸을 식히고 커피 한잔 하면서 쉴 수 있어요.
그 다음 센소지와 아사쿠사 주변을 천천히 뛰면서 구경하고 다시 스미다강을 통해 누이 호스텔로 돌아오면 끝이에요. 사실 런트립을 할 때는 먹는 거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도쿄에서 러닝도 하고 여행도 한다는 건 러닝과 동시에 그 도시의 풍경, 인프라, 환경을 보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돈까츠 맛집도 비교해보고요. 편의점도 마음껏 털어보고요. 마트 구경도 하는 겁니다. 다양한 공간들, 힙한 공간에서 새로운 상업시설부터 시작해 미술관까지 다 런트립의 일부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닝은 이러한 무수한 경험을 오감으로 연결시켜주죠. 이게 나만의 감각과 취향, 브랜드를 보는 감각들을 끌어올리죠. 뭔가 호흡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려면 에너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 모리가와의 IN과 리포비탄디 젤리를 먼저 먹었는데요. 러닝은 애프터버닝이 있어서 리커버리를 해도 계속 몸이 에너지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서 잘 드셔야 합니다. 저는 스미다강을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스미다강을 기점으로 하면 다른 곳도 연결하기 좋아요. 스미다강에서 조금만 더 가면 긴시초 쪽으로 가는 액티브존 2 러닝도 가능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우에노 공원 러닝도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쿠라메에서 킨시 공원까지의 리커버리 러닝입니다. 도쿄에서 아침에 러닝을 할 때는 아미노 바이탈, 모리가나의 에너지 젤, 아쿠아리우스를 챙기는데요. 9월 초순의 도쿄는 8월 초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이 덥습니다. 호스텔에 냉동실이 있으면 얼려놓기도 하고요. 얼음을 씹어 먹어서 체온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도쿄는 서울보다 동쪽이라서 해가 빨리 떠서 오전 7시임에도 이미 덥거든요. 일단 그 전날에 인터벌 훈련을 해서 리커버리 러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찾아본 러닝 코스가 쿠라메에서 킨시공원까지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대략 7에서 8km 정도 되는 구간이고요. 이 코스는 쿠라메에서 스미다강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코스라서 스미다강 전체를 볼 수 있는 리커버리 러닝 코스예요. 아침 도쿄의 이른 아침 출근길 풍경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아침이다 보니 일찍 출근하는 분들과 아침에 러닝을 하는 분들을 스미다강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의를 벗고 뛰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저는 료코쿠를 거쳐서 킨시공원이 있는 킨시초역에 왔는데요. 일단 제 구글 맵을 보니까 료코쿠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저기 킨시초역은 8년 만에 온 것 같네요. 예전에 무인양품이 방직기를 매장에 설치했다고 해서 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미라멘이었나요? 그 당시 굉장히 도쿄 안에서도 큰 주목을 받던 라멘집이 여기에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타베로그 3.7인가 2시간 기다린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쿠라메에서 긴시초로 가는 건 저도 처음이었는데요. 낯선 코스이기는 한데 직선 코스다 보니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리커버리 러닝이다 보니 천천히 달리면서 하는 존투 러닝이라서 빡세지는 않아요. 단지 날이 더울 뿐이고요. 킨시공원에는 약 850m의 원형 러닝 코스가 만들어져 있으며 도쿄 스미다구 번화가에서 쉽게 갈 수 있어서 지역 러너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공원 자체가 정사각형 모양이라서 뛰기에도 아주 좋고요. 평지로 만들어져 있어 초보자와 가족 단위 러너들도 부담 없이 쓸 수 있으며 벚꽃나무가 150그루 이상 심어져 있어 봄철에는 벚꽃을 보면서 러닝할 수 있는 장소로도 유명해요. JR 킨시초역과 한조몬선 킨시초역에서 걸어서 2분에서 3분 거리라서 매우 가기 쉽습니다. 공원 안에는 물 마실 곳, 야외 벤치, 화장실이 있어서 러닝 중 쉬기에도 좋아요. 테니스장 같은 여타 다른 운동 시설들도 있어서 공원 자체가 운동을 가볍게 하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저는 공원까지 가는 길목마다 적당하게 신호등이 있어서 러닝 템포를 조절하기에도 좋았고 쿠라메를 거치면서 도쿄 안의 다양한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좋더군요.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러닝은 이른 시간에 자유롭게 도시를 볼 수 있다는 점, 이게 좋다고 봅니다. 도쿄를 포함해 일본은 대부분이 오전 10시부터 무언가를 시작해서 오전에 일어나서 가볍게 씻고 간단하게 뛰고 오면서 도시를 보는데 도움이 되고요. 일본의 러닝 시설들이 도시 환경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기에 좋고요. 세 번째는 우에노 공원입니다. 우에노 공원 러닝 코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거점으로 삼았던 쿠라메 지역을 살펴보면요. 쿠라메 지역은 우에노, 스미다강, 아사쿠사 쪽 러닝에서 정말 좋은 점이 많은 곳입니다. 숙소 가격이 다른 곳보다 저렴한 것도 장점이죠. 이번에는 비교를 위해 포커스 쿠라메와 누이 두 곳을 골랐는데 이 두 곳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포커스 쿠라메는 쿠라메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데 비교적 신규 호텔이라 깔끔하고 개인 공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편입니다. 반면 누이 호스텔은 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 이곳은 도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스텔로 유명합니다. 1층에 바와 카페가 있어서 국제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고요. 가격도 도미토리는 2,800엔부터 더블룸은 7,000엔 정도로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다만 누이는 시설 노후화가 심해서 예전보다는 덜 매력적입니다. 같은 회사에 운영하는 시탄이 계속해서 시설을 개선하는데 말이죠. 포커스 쿠라메 같은 경우 방 안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소리가 지나치게 커서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에노 공원 러닝 코스로 돌아갑시다.
제가 짠 러닝 코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커스 쿠라메 시노카치마치, 아메요코 시장, 우에노 공원, 그리고 아사쿠사, 푸글렌 아사쿠사, 다와라마치, 포커스 쿠라메까지 약 8에서 9km 정도 되는 코스인데요. 이 코스의 가장 좋은 점은 우에노의 도시 풍경에 아사쿠사의 센소지와 쿠라메의 분위기까지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복 러닝에도 딱 좋고요. 이곳은 도보가 많아서 천천히 달리는 게 좋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포커스 쿠라메에서 시노카치마치까지는 약 1.5km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평지 구간이고, 시노카치마치에서 우에노까지도 비슷한 거리입니다. 우에노역은 2020년 올림픽에 맞춰서 리모델링해서 정말 깔끔해졌고요. 참고로 스미다 강을 놓고 도시 풍경이 강한 회복 러닝이나 존투 러닝을 하고 싶다면 앞서 살펴본 쿠라메에서 킨시공원 코스도 좋은데요. 킨시공원은 이 코스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지고 있죠. 킨시공원 쪽으로 가면 오피스 지구를 뛴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우에노 코스가 자연, 문화, 역사의 복합적 풍경이라면 킨시공원 코스는 완전히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초 도쿄는 아직 많이 더운 편입니다. 평균 최고 기온이 29도에서 점점 24도로 떨어지긴 하지만 특히 오전 8시부터 기온이 확 올라갑니다. 저는 아쿠아리우스 가루로 전해질 음료를 만들고 아미노바이탈을 같이 먹었는데요. 탈수 방지와 근육 회복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9월의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이런 준비가 필수죠. 일단은 여름에, 만약에 여름에 이제 런트립을 하실 거는 저는 이제 아미노바이탈 그리고 아쿠아리우스, 전 아쿠아리우스로 과미령으로 사요. 이게 전 더 편하더라고.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물 사서 이게 타갖고 필요한 만큼 덜어서 쓸 수가 있어서 이게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일본 페트병은 한국보다 얇아서 잘 휘어지고 펴지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러닝할 때 손으로 잡고 다니면서 물소리로 박자를 맞추는 재미도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다른 템포 조절 방법도 함께 써보시길 권합니다. 일본 페트병이 한국하고 좀 다른 게, 한국 페트병은 기본적으로 좀 두께가 두껍거든요. 근데 일본 페트병은 좀 얇아서 이렇게 필요해 전 형태로 이렇게 약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형태를 좀 이렇게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전 뛸 때 텀블러나 이런 거, 아니면 뭐 러닝 조끼나 이런 거에 물통하면 되지 않냐, 뭐 그게 더 좋긴 한데 제가 몸에 이런저런 막 많이 막 달고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조끼나 러닝 조끼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굳이 저처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제 성향이 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 러닝 양말은 레알 마드리드 제품을 신는데 무릎을 보호해주고 다리 근육을 잡아줘서 회복할 때 특히 좋습니다. 일본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어느 길에서나 러닝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러너들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러닝 코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러너가 많이 보일수록 좋은 러닝 코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야간 시간대에는 주의하시고 스마트폰 러닝 앱을 함께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가민, 순토, 애플워치 등이 없어서 그냥 구글 맵스로 봅니다. 시노카치마치역에서 아메요코 시장이 보이면 우에노에 다 온 건데요. 요즘은 아메요코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지나치는 편입니다. 우에노 공원은 도쿄의 중심에서 녹지와 박물관 사이를 달릴 수 있는 최고의 러닝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길이 정말 넓고 평평해서 편하게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요기 공원이나 고쿄와 다르게 완만한 경사와 계단 구간이 있어서 더 다양하게 뛸 수 있고, 큰 나무들 덕분에 그늘도 좋습니다. 우에노 공원 안에는 르코르비지에가 만든 국립서양미술관이 있어서 이곳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문이 닫힌 게 휴관일인 게 아니고 제가 일찍 와서 그래요. 지금 아침 7시예요. 미술사를 전공했지만은 이 자체로 그냥 올 가치가 있어. 볼 수 있는 게 조개, 로댕 분수대 쪽에는 특별한 스타벅스가 있는데 일본 전통 건물 형태로 지어져서 통유리를 통해 공원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다만 오전 7시쯤에는 아직 문을 안 열어서 이른 아침 러닝 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에노 공원에서는 계절별로 다른 풍경, 에도 시대부터 이어진 역사 유적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구경하면서 러닝하기 정말 좋은데요. 천천히 리커버리 러닝을 하면서 풍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러닝인지 우에노 공원에서 노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재밌습니다. 이른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러닝하면 우에노 공원, 공중 화장실, 음수대는 이용할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나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영업시간이 아니니까요. 만약 도쿄에서 리커버리 러닝을 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소개한 쿠라마에 우에노 아사쿠사 코스도 좋습니다. 8에서 9km로 다양한 풍경 때문에 지루하지 않거든요. 도시적인 풍경을 원한다면 쿠라메 킨시초 코스를 추천하고, 문화 체험을 겸하고 싶다면 우에노 공원 중심으로 아사쿠사 센소지까지 도는 외서 7km 코스가 좋습니다. 쿠라메역에서
우에노역까지 약 2km, 우에노에서 아사쿠사까지 1.5km 정도예요. 지하철로는 우에노에서 아사쿠사까지 6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러닝으로 연결하는 셈이죠. 저는 우에노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아사쿠사 쪽으로 가서 푸글렌 아사쿠사점에서 커피 마시고 숙소인 포커스 쿠라메로 돌아와서 아침 먹은 후 러닝을 마쳤죠. 9월의 더위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고 런트립 때는 무조건 잘 먹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오케이 긴자를 추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쿄에서 런트립을 꾸준히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거점 선택이 런트립의 다채로움을 좌우합니다. 저는 쿠라메를 기점으로 잡았는데 스미다강, 우에노 공원, 아사쿠사까지 모든 코스에 접근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누이 호스텔은 스미다강 러닝에, 포커스 쿠라메는 우에노 쪽 러닝에 각각 장점이 있어서 용도에 맞게 숙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런트립의 경험이 달라집니다. 날씨에 대응하는 것 역시 체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쿠아리우스로 전해질을 보충하고 아미노바이탈로 근육을 케어하며 호스텔 냉동실을 활용해 체온을 조절하는 것, 이런 디테일 덕분에 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쿄 런트립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각 코스마다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스미다강에서는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독특한 물냄새와 풍경이, 우에노 공원에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적 매력에 빠져들며 킨시 공원에서는 현대적인 도시공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른 아침 러닝으로 도시를 자유롭게 탐험하며 도쿄의 다채로운 표정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경험, 기존과는 다른 오감을 끌어올리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쿄 런트립은 새로운 형태로 도시를 읽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른 아침 도쿄 거리를 가르는 발걸음마다 발견하게 되는 도시의 숨결, 러닝과 여행, 런트립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경험을 전하더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사카의 러닝 코스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행과 운동을 동시에 즐기는 런트립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쿄, 보스턴, 뉴욕, 런던은 원래도 유명했지만 러닝으로도 유명하죠. 오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사카는 오사카 마라톤을 포함해 도심 곳곳에 조성된 러닝 코스와 인프라,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매력으로 전 세계 러너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내년 1월에는 하이록스 오사카도 열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런트립의 가장 큰 매력은 발로 경험하는 도시라는 건데요. 버스나 지하철로는 놓치기 쉬운 도시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건강한 신체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 영상도 그 경험 중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사카의 러닝 코스를 조금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첫 번째는 오사카성입니다. 도쿄에 고쿄가 있다면 오사카는 오사카성이 있습니다. 오사카성은 여러 가지 코스를 즐길 수 있는데요. 평지와 완만한 경사길 덕분에 누구나 부담 없이 뛸 수 있어요. 특히 오사카성 안으로 들어가는 오르막길은 평탄한 코스에 적절한 변화를 만들어주고 푸른 나무들이 청량함을 더합니다. 수판에서 해자의 철렁이는 물을 보면서 뛰다 보면 어느 순간 오사카성에 푹 빠지게 되죠. 여기에 천수각을 포함한 성곽 전체를 직접 뛰며 다양한 각도에서 오사카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사카성 러닝의 진정한 묘미는 시간대별로 전혀 다른 풍경을 선사한다는 점인데요. 저는 늦은 낮 일몰 시간대에 오사카성을 뛰었는데요. 노을과 함께 어우러진 천수각의 실루엣과 도심 스카이라인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런스테이션은 어떨까요? 오사카성 러닝 코스도 고쿄처럼 런스테이션이 여러 곳 있어요. 저는 러닝베이스 오사카성과 모리노미야 큐즈몰의 스포츠 앤 스파클럽, 르네상스 두 곳을 이용했습니다. 러닝베이스 오사카성은 오사카성 공원에서 러닝을 즐기는 러너들을 위한 전문 러닝 스테이션 시설입니다. 락커, 샤워실, 러닝웨어 및 러닝화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러닝화도 대여할 수 있어요. 락커 이용 시에는 아미노바이탈 제품도 제공합니다. 이 런베이스 옆에 런베이스 옆에 이게 영리하게 로손이 바로 있어요. 로손이. 그래서 리포비탄 D하고 에너지 먼저 사고 로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미노바이탈 서포트도 있어가지고 아미노바이탈도 같이 줘요. 확실히 아미노바이탈이 굉장히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피로가 좀 쌓인 게 있으니까 3.5km 정도 액티브 존2 러닝으로 좀 천천히 뛰려고요. 무릎 상태도 지금 좀 무리해갖고 약간 피로감도 쌓여 있어가지고. 런스테이션 기본 요금은 1000엔, 신발 렌탈은 400엔입니다. 런스테이션 앞에는 오사카성 러닝 코스를 안내하는데요. 성을 둘러싸는 장거리, 단거리 코스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오사카성의 바닥에 경로를 표시해 처음 방문하는 러너도 경로를 따라 달릴 수 있게 했습니다. 모리노미야 큐즈몰의 스포츠 앤 스파클럽 르네상스는 사우나와 런스테이션을 모두 갖춘 곳입니다. 런스테이션 요금은 600엔, 여기에 추가 요금 200엔을 지불하면 사우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러닝화가 있다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이에요. 물론 신발 및 운동복 렌탈도 가능합니다. 이곳의 특징은 에어트랙인데요. 말 그대로 옥상에 있는 트랙입니다. 워밍업과 인터벌 연습하기에 매우 좋죠. 사우나에는 냉탕과 사우나가 있어서 리커버리에 도움이 됩니다. 러닝 후 칼디 커피팜에 들리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는 나카노시마입니다. 오사카 시내를 관통하는
통하는 러닝 코스라면 나카노시마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도지마강과 도사보리강 사이에 작은 섬인 나카도시마. 이곳의 러닝은 도시 속 오아시스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사카와는 전혀 다른 감도의 분위기를 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카노시마 코스의 매력은 코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집중 트레이닝을 원한다면 공원 내부 900m 순환로가 좋고, 여유롭게 경관을 감상하며 달리고 싶다면 1.6km 전체 코스가 좋습니다. 장거리 러닝을 원한다면 위로는 요도하와, 아래로는 도톤보리까지 연결되는 코스를 달리면 됩니다. 단점이라면 우메다 지역 쪽에는 러닝 코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보면 알지만요, 이 반대편으로 지금 왔는데, 반대편으로 오면은 뜰 수 있는 데가 도시 한복판 길을 걸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뜰 수 있는 길 있는 곳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그냥 일반 도보만 있습니다. 나카노시마의 또 다른 큰 특징은 3km 구간에 12개의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러닝 중에 국립국제미술관,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 어린이 책의 숲 나카노시마 등을 지나며 문화적 영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오사카 시청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저는 여름에 방문했지만 나카노시마는 5월과 10월, 나카노시마 장미 정원이 절정을 이룰 때 러닝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310종 3,700그루의 장미가 만개한 길을 달리며 시각과 후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험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나카노시마만의 매력일 듯합니다. 물론 장미가 없어도 나카노시마는 오사카의 매력을 풍성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사카성이 역사의 정취라면 나카노시마는 도시의 감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차분하고 고요한 도쿄와는 정말 많이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카노시마에서 이용할 만한 런스테이션은 미즈노 런스테이션입니다. 방문자는 770엔이고 수건과 신발 대여 모두 660엔입니다. 아식스 라피네 토토파 러닝베이스 오사카성과 비교하면 가격 정책이 상당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곳 방문 시에는 수건 및 신발을 챙기시길 권합니다. 그 런스테이션만 쓰는 거는 가격이 괜찮은데 수건하고 신발 빌려주는 비용이 조금 비싸요. 수건이 550엔이고 신발이 660엔이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성 거기가 오사카 런베이스 오사카는 신발 대여금이 330엔 정도여가지고. 참고로 직원분이 영어를 거의 못하시는데요. 한국말은 조금 하시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요도가와 러닝 코스인데요. 오사카에서 놓칠 수 없는 러닝 코스를 뽑는다면 저에게는 단연 요도가와였습니다. 총 50km에 이르는 광대한 강변 러닝 코스는 제 오사카 런트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았는데요. 저는 요도가와역 구간에서 우메다 구간까지 요도가와를 따라 그랜드 그린 오사카로 돌아오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코스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제가 머문 숙소가 그랜드 그린 오사카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요도가와는 일부 구간이 공사 중이어서 요도가와를 다리로 건너서 코스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메다 지역에서 요도가와역으로 가는 구간으로 러닝을 시작했는데요. 공사 중이라서 아예 이용을 할 수 없었는데요. 우메다 쪽 구간은 러닝 코스가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도가와를 건너는 다리 도로폭이 좁고 자전거도 지나가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다리를 건너는 구간은 조깅 혹은 쉬는 구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느낀 요도가와 러닝의 독특함은 고요함인데요. 이 고요함은 자연 속에서 달리면서 멀리서 바라보는 우메다 지역의 스카이라인의 풍경에서 나오는 고요함입니다. 마치 마포대교에서 여의도를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요도가와 코스 자체가 한강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또한 요도가와는 신호등이 거의 없는 연속 주행 코스인데요. 끊김없는 경로를 따라 원하는 만큼 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평지고요. 도로폭도 정말 넓어서 좋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도심에서 이렇게 긴 거리를 방해받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곳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도쿄에도 이런 곳은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잘 정비된 포장도로와 넓은 보도폭 덕분에 장거리, 인터벌, 존투러닝까지 모든 러닝이 가능해서 저에게는 오사카 최고의 러닝 코스였습니다.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뛰면 거리 측정도 편하고요. 내년 1월에 하이록스 오사카가 열리는데요. 요도가와에서 8km 구간 연습을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도쿄와는 확실히 다른 여유로운 공간감과 평온한 분위기를 가진 요도가와 러닝 코스입니다. 우메다 지역에 숙소를 잡으셨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그랜드 그린 오사카입니다. 그랜드 그린 오사카의 러닝 코스는 2024년 우메다 우메키타 지역에 새롭게 만들어진 대형 공원 우메키타 공원을 중심으로 한 러닝 코스인데요. 이 코스는 JR 오사카역 바로 북쪽에 있어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도심 속 푸른 자연과 최신도시 시설이 조화된 쾌적한 러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요도가와 쪽으로 러닝 코스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그린 오사카는 가벼운 산책부터 본격적인 러닝까지 모든 수준의 사람들을 고려해 설계되었는데요. 부드러운 곡선의 길과 콘크리트, 나무 데크가 어우러진 트랙을 통해 자유롭게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직선과 곡선 구간을 섞어서 한 바퀴 약 1.5에서 2km의 원형 러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약 45,000제곱미터 크기의 우메키타 공원은 곡선 모양의 조경과 넓은 잔디밭이 마음을 확 풀어주는 싱그러움을 자랑하죠. 무엇보다 거대한 빌딩이 가득한 우메다 지역에서 러너들에게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지는 러닝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남북 120m 길이의 대형 지붕 아래에서는 도심의 탁 트인 전망과 건축물들의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곳을 아침에 뛰기를 권하는데요. 새벽의 청량한 공기와 저녁의 도시 조명이 어우러진 이곳에서는 특별한 어반 러닝 경험을 할 수 있어 러닝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줍니다. 저는 새벽에 한 번, 요도가와 코스와 연결해서 2번 정도 뛰었습니다. 오전에 뛰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오후가 되면 공원 잔디밭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못에서는 사람들이 뛰놀고 있거든요. 현재 이 코스는 젊은이들, 근처 회사 직장인들,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랜드 그린 오사카 러닝 코스는 기존의 오사카성 공원이나 요도가와 강변 코스와는 차별화된 현대적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사카의 4개 러닝 코스를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오사카도 도쿄처럼 러너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러닝 도시로서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사카성의 역사적 정취, 나카노시마의 도시 감성, 요도가와의 자연과 스카이라인이 만드는 여유로움, 그리고 그랜드 그랑 오사카의 현대적 세련미까지 각 코스는 저마다의 개성과 매력을 통해 러너들에게 전혀 다른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달리기를 넘어서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여행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러닝을 통해 오사카의 감도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죠. 오사카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각 코스마다 운영되는 전문 런 스테이션들과 잘 정비된 코스 안내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난이도와 거리 선택인데요. 초보자부터 마라토너까지 모든 러너를 배려한 오사카만의 세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JR 오사카역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교통 접근성은 여행객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죠. 오사카에서의 러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도시와 소통하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로 직접 경험하는 도시의 숨결, 러닝을 통해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순간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더 깊이 느끼는 여행의 진미, 이 모든 것이 런트립이 주는 감도라고 할 수 있죠. 내년 1월 하이록스 오사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사카는 더욱 주목받을 러닝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행과 운동을 함께 즐기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오사카의 러닝 코스는 단순한 추천을 넘어 오사카의 감도를 경험할 수 있는 필수 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